2026년 2월 23일 운전하셨죠?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은 송인엽에게 바로 오시면 됩니다. 송인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공무원 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뿐만이 아니고 이에 연계되는 징계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해임 처분에서 정직 처분으로 바뀐 우리 의뢰인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20년차 공무원이셨습니다. 이 의뢰인께서 수치가 좀 많이 나오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셔서 저희에게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사건이 무조건 벌금으로 끝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버리면 당연퇴직 사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인 목표를 벌금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라는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침 저녁으로 음주 측정기를 구매하셔서 측정기를 부는 사진을 찍으시라. 두 번째로는 자전거나 기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인증 사진을 찍으셔라. 세 번째로는 정신과나 기타 의원을 방문하셔서 본인이 혹시나 있을 음주에 대한 중독성이나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아보시라. 기타 여러 양형 자료들을 함께 만들고 경찰 조사 진술 당시에 본인이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진술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의뢰인 같은 경우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징계였습니다. 기관 내부에서 워낙 최근에 음주운전이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 해임 처분으로 의결할 것이다 라고 했고 해임 처분이 나와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임 처분이 나오면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임 처분만은 막기 위해서 또다시 저희가 법적 절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소총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로 아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형사사건에서도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이 정도의 벌금이 나오지만 이제 우리 사건 같은 경우는 벌금이 적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해임 처분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총심사는 말 그대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총심사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쉽게 말해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공무원분들 사건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사실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형사사건을 벌금형 목표로 해서 잘 끝내놓고 나면 징계 처분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실무를 하다 보면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징계위원회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형사사건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지금 공무원 징계 양정상 가장 낮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대응이 안 됐을 때는 소총심사라는 불복 절차, 또 행정소송이라는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은 사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2배의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형사처벌도 받고 징계처분도 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대응할지라도 먼저 알고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 테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송인엽에게 바로 오시면 됩니다. 송바오였습니다.